껴서 배송? 물론 비용 추가해서겠죠? 그래야만 합니다. 만들 때 너무 인력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 세트를 생각은 했어요. 근데 솔직히 뭐냐, 친구들이 이렇게 덕후 애들이 스티커 만들어서 남은 재고 같은 거 막 몇십 장씩 주거나 받으면 아니 쓸 데가 없어, 스티커를 딱히. 저 그래서 3세트 샀는데. 그러면 그냥 10장을 사시면 됩니다. 제가 세트로 안 해놔도 그냥 10장을 한 세트의 기본으로 사시면 돼요. 세트로 팔기에는 이게 네. 좀 사이즈가 조그맣게 해서. 지금 여기 키보드 위에 올려놓은 이유가 예, 사이즈 보시라는 거예요. 일반 키보드 사이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면 엔터키에 얼굴이 3개가 들어가요. 맞아, 쬐끄맣게 일부러 얼굴이 해서. 엔터키에 3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키 하나가 얼굴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이어리용이에요, 뭐 거의. 5장 팔면 3장이 더. 이 사람들이 진짜. 맞아. 스티커 남은 거. 나 집에 막 40개씩, 40장씩 받은 거 있어. 쓸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투명에 조그만 건 다이어리에 하면 되는데 이렇게 네모나게 해서 아예 색깔 들어가 있는. 그림이 아예 돼 있다거나 그럼 하면은. 편지도 못 쓰죠. 게다가 호모 커플링이라. 아, 이거 투명이에요. 투명입니다. 나 이거 쓴 거 보여드려야지. 투명해요. 진짜 그래서 좀 용도가 다양한 데 쓰실 수 있으세요. 가위 어디 갔니? 큰 돈 쓰셨다고 그러는데 아, 만들 때 제작할 때 투명이라 최소 500장을 했어요, 성원에서. 짠. 또 그니까 호구아이를 잘라보자. 호구아이. 호구 이거 자를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제가 직업이 이거 인쇄물 디자인하는 사람이라 사실 인쇄물 비용에 대해서 좀 관대해요. 많이 아끼지 마테도 않아서. 만들어주세요. 마테가 뭐야? 마스킹 테이프! 요즘 마스킹 테이프 엄청 만들더라. 인기 많던데 그거 막 몇천 원씩 팔리던데. 근데 네, 여유가 되면요. 이렇게 잘라서 이런 식으로 호구아이. 잘라서 쓰시면 됩니다. 를 떼서 손에 붙인다. 와. 이런 식이에요. 투명. 실같이. 실이에요, 실. 마테는 근데 이 디자인으로 만들 수 있나? 마테? 안 될걸? 마테는 보통 좀 이렇게 스토리 있게 쫙 그리거나 아니면은 막, 하여튼 여름에 물놀이 가실 때 여러분 이거 여기저기 붙이시고 헤나 대신에 헤나 대신 쓰세요. 가슴팍에 보이시죠? 캡틴을 붙이고. 내 가슴에 캡틴 있다 이러면서. 이거 그냥 쭈르르 세워놓으면 되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쭈르륵? 귀엽긴 하겠다. 띠부띠부 실인가요? 띠부띠부 실. 띠부. 어벤져스 빵 나오면. 11분인데 우리? 그래? 자 본방을. 자, 본방을 영어는 이제 끝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따다단. 노래 틀어? 네, 들었죠. 자, 뒤에 안녕하세요. 고3 자소서 쓰고 있어요, 자소서.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디아블로 1, 2를 해보신 분들이세요. 자, 오늘 이야기는 디아블로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아블로를 만든 제작사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하죠.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시리즈, 디아블로, 뭐 히어로즈 오브 스톰 이런 식으로 하는. 하스스톤. 네, 하스스톤도 있고요. 자,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에서 제작한 게임이에요. 연기자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사실 이게 된 지가 이제 24년쯤 됐어요. 22년, 24년쯤 됐어요. 만들어진 지가. 김호보다 오른. 김호. 상관없지 뭐. 이게 나오네요, 저 닉네임. 그러게. 고3보다 늙었네, 블리자드. 그래서 이제 91년도에 실리콘 앤 시냅스라는 회사를 이제 마이클 모하임이랑 이렇게 3명이서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게임 회사라기보다는 컨버전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게임 같은 거를 슈퍼 패미콤으로 컨버전 시켜서 게임 발매하는 이런 회사였는데 굉장히 장사가 안 됐어요.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이런. 네. 데이비 어소시에이츠라는 회사 밑에도 자회사로 들어갔다가 뭐 카오스 스튜디오라고, 케이오스 스튜디오라고 이름도 바뀌었다가 하다가 이제 94년도에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이름을 바꿔요. 그때부터 방향성을 PC랑 콘솔,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회사,
사업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워크래프트 1이랑 2가 아주 대중적인 성공을 거뒀거든요. RTS 계열에서 최초로 전장의 안개라는 시스템도 넣고 해서 많이 성공했는데, 그 성공하고 난 다음에 쌓인 돈으로 이제 만든 게 디아블로랑 스타크래프트예요. 디아블로는 이제 콘도르 게임즈라는 회사가 블리자드에 매각이 되면서 블리자드 노스로 이름이 바뀌고 거기서 개발하게 된 게임이라, 원래는 다른 회사 게임이었어요. 다른 회사 게임이고 그걸 이제 사와가지고 빌로퍼라는 사람이 개조를 한 거예요. 빌로퍼. 네, 유명하죠, 빌로퍼. 워크래프트 3에 보면 지 얼굴 사진까지 넣을 정도로 이런, 한국에서는 되게 신 취급받는데 미국에선 그냥 그렇다네. 네, 그지 취급받아요. 그래서 사실 블리자드는 이제 사명이 아까 말했듯이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예요. 게임 회사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미디어 믹스랑 영화 이런 제작이랑 시네마틱 이런 거 제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디아블로도 지금 현재 미디어 믹스 사업이 활발하게 돼 있어서, 예, 소설을 뭐 영화, 동영상 이런 쪽으로 많이 진출된 상태예요. 특히 소설은 우리나라에 이제 초반에 디아블로 1이나 이럴 때 발매가 제대로 안 돼서 사람들이 이제 맞아. 설정 같은 거 잘 모르게 돼가지고 정말 핵앤슬래시, 정말 포인트로만 이렇게 클릭만 하는 아무 단순한 게임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었죠. 근데 사실 처음부터 설정은 좀 심오한 면이 있었어요. 원래 디아블로라는 게임 자체가 약간 공포, 호러 게임 같은 느낌이 있었고요. 디아블로 1 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디아블로 1은 굉장히 어두컴컴한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스샷 하나 보여드려? 네, 스샷 한번 보여드릴까요? 완전 피바다에 막 네. 시체 걸려있고 막 배경음악도 그렇고. 배경음악 자체도 이제 되게 넌 죽으러 왔다라는 너네 다 죽었음, 거의 다. 강렬하게.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었어요. 이건 디아블로 있는 쪽은 이렇게 어두컴컴한 카타콤 이런 던전 비슷한 데 안에서, HP와 MP의 둥그란 네. 저걸 잊지 못하지. 자, 이런 식 되게 좀 잔인하기도 했고 되게 어떤 스샷을 봐도 다 그게 그거 같아. 어쩔 수 하도 없어. 어두워서.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이건 디아2 개발할 때다. 회파이 아, 덕후다. 덕후 오셨네요. 자, 그래서 이제 디아블로 1 이제 디아블로 1은 이제 처음에 이제 심오한 설정을 좀 갖고 있었는데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번역도 안 됐고요. 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샌드위치 사나님. 닭고기 기자입니다. 자, 96년에 블리자드 노스가, 네, 이제 디아블로를 발매를 했고 배틀넷을 기반으로 해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배틀넷이 생겼죠. 네, 배틀넷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만든 게 디아블로 1 때였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심오한 설정이 있다고 계속 아까부터 말했는데, 우리나라에 디아블로 1 때 설정이 나온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게임 웹진이나 잡지나 이런 거에서도 제대로 얘기한 적이 없어서, 왜냐면 96년도여가지고 워낙 자료가 부족했죠. 역 앞에 다코야키는 부천역이기 때문에 아마 아닐 겁니다. 역공역에도 있었어요. 아, 있긴 네, 있겠구나. 있었어요. 뭐 딴 얘기죠? 아니, 다코야키요. 운남님이 물어보셨어. 역 앞에 아, 다코야키 써있네. 유명한 거는 부천역이라서 거긴 것 같기도.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치즈 임치즈 아니 뭐한 짓이야 먹을 거에다가. 스티커 홍보하잖아. 역공역 앞에도 맞아 있어요. 네, 너무 무시했네 역곡을. 하도 여기서. 네, 역곡은 좋은데요. 뭐야? 그래. 그래서 자, 디아블로 1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아무 배경 설명이 없어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냥 너가 왜 던전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만 알려줘요. 마을 사람이 가라고 해서 가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정확히는 가보자. 라자로스라는 주교가 말해가지고 안에 왕자가 갇혀 있으니까 좀 구해달라, 모험가들한테. 왕자가 갇혀있다. 그래서 왜 가서 좀 왕자예요? 그러니까 배경이 뭐냐면 그쪽 디아블로 1 배경이 칸두라스에 있는 트리스트럼, 아까 제가 노래 틀어드린 트리스트럼 마을에 있는 사원이 배경이에요. 옆에 있는 마을이. 그래서 그 사원이 원래는 칸두라스 지하동굴이라는 곳 위에 세워진 건데 그 안에 디아블로가 봉인돼 있었던 거예요.
아니 마이경 그래서- 동네 신전에 네. 최고의 악마가 봉인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원래 동네 신전이 아니었어. 이게 설정이 되게 좀 300년 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원래 보통 네, 지하 동굴에 했는데 그 위에 신전을 세운 거야. 이게 맨 처음부터 이제 디아블로 1 때는 아직 설정이 정립이 안 됐는데 디아블로 3가 나오고 소설이 죄악의 전쟁이라는 소설이 나왔어요. 그 죄악의 전쟁이라는 소설이 디아블로 1 이전 천상이랑 불타는 지옥이 생성됐을 때부터 성역이라는 곳이 생겨서 TDL이 투표하는 그때까지의 내용이 죄악의 전쟁 소설 내용이거든요. 거기 이제 존나 어렵지. 뭔 소린지 뭘 1도 다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쨌거나 교훈은 그건 것 같아. 땅을 살 때는 기반을 잘 나눠야 된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기 지하 묘지가 있었으면 귀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왜 거기에 디아블로가 있냐는 설명을 하려면 세계관부터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디아블로 세계관은 단순해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텅 빈 공허라고 하죠. 보이드 속에 진주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진주 안에는 아누라는 처음에 있는 최초의 신이 있었어요. 아누라는. 근데 아누가 자기 속에 있는 7가지 죄악을 떨쳐버리려고 반으로 자기를 갈라요. 못된 새끼. 그래서 웃긴 게 갈라놓은 지랑 싸웠다. 자기가 남긴 5가지 미덕이랑 자기가 갈라낸 7가지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아. 그거 아니야. 내 안에 흑염룡이 날뛰고 있어 아니야. 흑염룡을 내쫓은 거야. 맞아, 용이야. 그리고 7개를 나눈 게 용이라. 타타메트라는 대악마 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영겁의 세월 동안 다이다이를 떴다는데 결국은 못 이겼어요. 미친 주인병이 네. 영겁이라니. 둘 다. 둘 다 같이 죽어요. 결국은 지가 분리했는데 자기 같이 죽어. 그래서 아누의 시체뼈, 척추뼈는 드높은 천상에 있는 그 은빛 타워가 뼈가 됐고 곧게 섰대요. 그래서 드높은 천상이 돼서 곧게 섰댔어. 드높은 천상이 됐고 타타메트의 그렇구나. 시체는 이제 불타는 지옥에 돼가지고 각각 천사랑 악마가 태어납니다. 5가지 미덕의 화신인 타블렛 좀. 5 천사, 대천사와 그려야지. 7가지 악의 화신인 7대악마가 나와요. 근데 드라이브 안 깔아. 이렇게 한 다음에 지네끼리 이제 또 싸우기 시작했어요. 자기네 신들이 그렇게 싸웠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싸워요. 진짜. 그래서 그걸 이제 영혼의 전쟁이라고 부르거든요. 계속 싸우는데 문제는 왜 싸웠냐가 중요하죠. 싸운 이유는 단 한 개예요. 아누가 죽고 남긴 아누의 눈이라고 불리는 월드스톤이라는 게 있었어요. 세계석이라고. 그 세계 꿀잼. 인피니트 잼은 아니고요. 꿀잼, 핵꿀잼, 꿀잼. 에. 스페이스잼 기억난다. 복습을 마블 잘하고 복습. 있군. 복습하고 있어. 마블복스. 그래서 월드스톤이 있는데 그게 너무 강력한 나머지 세계를 창조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천사가 차지하면 너무 질서 정연해서 금방 썩어버리고 지옥이 차지하게 되면은 너무 혼돈에 가득 차가지고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한 번씩 차지하고 또 차지하고 또 차지하고 이렇게 영원한 소요 동안 지네끼리 싸우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앙기리스 데이에하고 천사들 5명, 아까 5 화신이 모인 앙기리스 데이에에 준회원이 있어요. 준회원. 정회원 아니에요. 준회원. 졸라 어려워. 네, 준회원인 아나리우스라는 천사가 있었어요. 거의 대천사랑 같은 명망을 얻고 있는 아나리우스라는 대천사가 있었는데 얘가 사원의 구슬 맞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설정 들었을 때 사원의 구슬 진짜 많이 생각났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지금 사원의 구슬이라고 말한 게 좀 일리가 있는 게 블리자드는 덕후 집단이에요. 맞아, 걔네 다 덕후해. 일본 애니메이션 설정까지 끌어온 애들이에요. 그래서 사원의 구슬이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 그때 이누야샤가 있긴 있었나요? 96년도에? 만화책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아누라는 설정은 이제 디아블로 3가 나왔을 때쯤 나온 거라서 네. 그래서 아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역시 저들 아노 자체가 되게 이누야샤랑 비슷한데. 그렇군. 이 새로운 이론이 나오는 건가 지금? 그래서 이게 아나리우스라는 얘기하세요. 네, 아나리우스라는 천사가 있었는데 얘가 너무 싸움이 지긋한 거예요. 지긋지긋한 거야. 네, 평생 싸우니까. 그래서 악마를 한 명을 꼬셔요. 여악마 하나를, 릴리트라는 여악마를 하나를 꼬십니다. 너 나랑 같이 살자고. 네. 로맨틱하다. 처음에는 아나리우스나 릴리트 둘 다 서로한테 감정이 별로 없었어요. 사랑에 대한 감정이 별로 없었는데 둘이 같이 월드스톤 훔쳐가지고 성역이라는 장소를 만들고 둘이 거기에 숨어 살면서 사랑이 싹 틉니다. 역시
싸우다 보면 정도 들고. 네, 그리고 사랑이 싹 펴서 애들을 숨풍숨풍 낳기 시작했어요. 벌써? 너무 빨라.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천사랑 악마들도 지네끼리 숨풍숨풍 낳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숨풍숨풍 나온 게 네팔렘. 디아블로 3에 이제 반전이랍시고 나온 건데 인간을 말해요. 네. 천사랑 악마의 혼혈이 네팔렘이란 인간이 된 거예요. 예. 성역에. 그래서 천사랑 악마의 둘 다 힘을 갖고 있어서 이 네팔렘들은 천사나 악마보다 세요. 정말 오. 세요. 엄청 셌어요. 맞아, 플레이어가 제일 세. 네, 플레이어는 네팔렘이 아니었어요. 어, 디아블로 3 때만 네팔렘이에요. 나 깨지도 않았는데 왜 내 타에. 꺼져. 하게 그냥. 뭐였나? 그래서 성역을 만들었는데 아나리우스는 이제 성역을 만들고는 네팔렘이 너무 세니까 이건 안 되겠다. 얘네를 약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석을 아리아산이라는 곳에 봉인을 한 다음에 그 힘으로 네팔렘을 약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릴리트는 얘네 세니까 우리 군대로 써먹자. 천상을 쳐들어가자. 천상이랑 지옥이랑 다 쓸어버리고 성역을 이제 중심으로 만들자. 군사로 하자. 그래서 아나리우스랑 릴리트랑 부부싸움을 시작해요. 네. 부부싸움을 막 해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울시디안이라는 네팔렘이 있습니다. 여기 아들이에요. 아나리우스랑 릴리트의. 아들이겠지, 네팔렘 네. 얘네가 나온 거니까. 그 아들인데 얘가 너무 셌어요. 혼자 힘으로 천사 악마, 대천사 대악마를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사실 희생을 했어요, 자기 스스로. 이 희생이 되게 큰 희생이어가지고 정의의 대천사인 티리엘이 이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해요. 티리엘 알아. 네, 그래서 원래 5 대천사들은 성역이라는 공간을 인간이랑 전부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투표를 했어요. 날개 달렸어. 투표를 해서 임페리우스라는 천사는 찬성, 없애자, 성역을 없애자. 그리고 말티엘이라는 대천사는 기권. 그리고 아리엘이랑 나머지 예언의 대천사는 반대. 그리고 티리엘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권표를 찬성표로 간주했거든요. 앙게스테어에서. 그래서 2대2였는데 티리엘이 이제 찬성으로 던지면은 인류가 멸망하는 거였어요. 내가 바로 저기다. 네, 근데 울시디안의 희생을 보고 티리엘은 인간의 가능성을 믿게 됩니다. 타락을 해도 띠리리리. 정의를 세울 수 있겠구나. 선이 있겠구나. 괜찮다. 그래서 2대3 돼가지고 보존을 선택하게 돼요. 그 임페리우스랑 티리엘이랑 여기서 엄청 싸워가지고 서로 절교를 합니다. 띠리리리. 엄청 싸워서 하는 게 비비. 고작 절교요. 절교인가요? 절교요. 진짜 엄청 싸웠어요. 원래는 둘이 엄청 친구였는데 안 그래도 임페리우스 성격이 좀 안 좋아서 싸우다가 세상이, 세상이 다 그 우정과 사랑으로 마무리가 되네. 우정과 인간극장 보는 것 같아요. 인간극장. 그래서 성역은 보존이 돼요. 근데 이제 아나리우스가 갖다 놓은 월드스톤 때문에 네팔렘들은 점점 약해져서 아무 힘이 없어져요. 닌겐이 되죠. 네, 닌겐. 진짜 닌겐 됩니다. 그리고 아나리우스는 그 월드스톤 훔치고 성역을 만든 죄로 메피스토한테 넘겨집니다. 7대 악마 중에 제일 큰 형인 메피스토가 넘겨져서 영원한 세월 동안 고문을 당해요. 정확한 묘사는 최악의 전쟁에 나와요. 눈꺼풀이 떨어져 나가고 날개를 띄워버려가지고 필멸자를 된 상태에서 온몸을 해체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그거네. 수많은 악마가 영원토록 고문을 하고 있는 그걸. 그래서 근데 문제는 아나리우스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상태라서 지금 디아블로 3 영혼을 거두는 자가 나와도 아나리우스는 살아있는 상태라서 아직도 고문당하고 있대요. 고통받는. 설정상 아직도 고문당하고. 있잖아, 프로메테우스잖아. 네, 감 빼먹어. 그런 거 같은 느낌. 다 비슷하지. 네, 릴리트는 이제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나오진 않아서. 릴리트는 네, 메피스토의 딸이에요, 사실. 그리고 릴리트는 그럼 네. 의미 없는 놈이네. 그래서 자기 딸 울시디안 죽었어 어차피. 울시디안 죽었어. 자기도 죽었어. 어차피 자살했어. 아, 그렇구나. 자, 이제 그렇게 됐는데 성역을 놓고 이제 또 싸우기 시작해요. 천사들이랑 악마들이랑. 그러다가 대천사들이 영혼석이란 걸 만듭니다. 디아블로 2에선 소울스톤이라고 나오고 디아블로 3에선 영혼석이라고 번역해서 나오는데 마블에서 뭐라 나오나요? 잼. 꿀잼. 소울잼. 네. 이 잼이랜다. 소울스톤이 영혼석이 악마의 이제 영혼을 가둘 수가 있어요. 각자 한 개의 한 악마씩 가둘 수가 있었는데 이제 3대 대악마 디아블로, 메피스토, 바알은 성역으로 나와요. 성역으로 쫓겨나요. 사실 쫓겨난 거예요. 침으로. 네. 나머지 레서 데빌인 4명한테 쫓겨나요. 왜 천사랑 안 싸우고 왜 인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냐. 니네 그러니까 꺼져. 이래가지고 추방해요. 전쟁에 졌어요.
그러니까 성역을 그 아까 부부싸움 하던 애들이 나가서 몰래 만들어서 살다가 그 릴리튼가 걔 그 닌겐들 엄마가 지 자식들 써먹으려고 하면서 막 난리를 쳐가지고 천사 쪽이랑 악마 쪽이 얘기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이걸 어떻게 해먹으려고 지랄하다가 얘네한테 밉보여가지고 여기로 쫓겨나 버려. 콩가루지. 밑보였다기보다는 이건 얘네 악마 3명은 인간들 가능성 있다, 네팔렘들 가능성 있다, 얘네 이용해먹기 딱 좋겠다 했는데 4명은 그냥 치고받고 싸우지 뭔 그런 걸 이용해 먹냐. 그래서 쫓겨나요. 그래서 성역으로 쫓겨났는데 여기 성역으로 쫓겨났으니까 난리가 나지 성역. 난리가 나죠. 황폐화를 시켜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나올 게 티리엘입니다. 나머지 대천사들은 성역에 간섭하지 말자는 조약을 맺은 상태라서 내려오질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간섭할 생각도 전혀 없었고요. 그럼 그래서 티리엘만 이제 도와주게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못 도와줘서 티리엘은 이제 인간들을 모읍니다. 인간 마법사들을 모으는데, 인간 마법사들을 모아서 만든 단체가 호라드림이라는 단체예요. 호라드림. 뭐예요? 호라드림을 만드는데 사실 이게 최초이자 최후의 단체예요. 인간 마법사들 설정상 부족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부족으로서 이제 마법사로 태어나는 건데, 그 마법사들 부족이 모인 게 최초이자 최후의 호라드림에서만 모였거든요. 그래서 티리엘과 호라드림이 3대 대항마를 추격해서 모두 영혼 속에 가둡니다. 3명을 모두 가두고 고사마 잠시 고생했어. 디아블로는 아까 말한듯이 칸도라스 지하 동굴에 봉인했고, 바알은 탈라시아가 사막에서 자기 무덤을 만들어서 봉인을 자기 직접 했고, 나머지 메피스토는 자카룸 교단이라는 이제 빛의 교단에서 자기네들이 맡겠다 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가 온 듯 했어요. 봉인되고 이제 평화가 온 것 같고 30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300년이 지나면서 호라드림은 티리엘이 없고 이제 자기네 목표도 없어졌기 때문에 지네끼리 싸워요. 밥그릇 싸움을 하고, 안 그래도 원래 사이가 안 좋았던 애들끼리 모았으니까 밥그릇 싸움 하다가 서서히 없어집니다. 서서히 없어지다가 이제 호라드림의 마지막 생존자 한 명만 남기고는 거의 300년 후에는 다 사라지죠. 호라드림이 그거지? 그리고 전설로만 알려지고 있어요. 호라드림은 이름 자체가 잊혀졌고 거의 전설로만 알려져 있는 상태라서 사람들이 이제 디아블로나 뭐 티리엘이란 이런 얘기 자체를 믿질 않게 되죠. 정말. 호라드림이요. 호라드림이 누구죠? 티리엘이 만든 단체예요. 군대 같은 거. 단체, 마법사들 모은 단체예요. 호라드리무. 굳이 1호로 번역해. 이상하다. 호라드리무. 인간이 그렇지 뭐. 드림을 본다. 그러니까 꿈을 찾는다라는 뜻의 호라드림. 이상하다. 드림은 1절까지.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300년 디아블로 1 시대로 넘어와서 칸도라스 지하 동굴에 위에 칸도라스 지방을 정복한 레오릭 왕이라는 사람이 궁전을 세워요. 궁전을 세운 이유는 그 자카룸 교단 아까 얘기 나왔죠? 거기 있는 대주교 라자루스라는 사람이 여기 왜 꼭 지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트리스트럼에다가 지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그 위에 짓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라자루스는 처음에는 이제 빛의 대주교라고 불릴 정도로 명망 있고 신앙심 깊은 사람이었는데, 아까 전에 말했듯이 자카룸에 아까 메피스토의 영혼석을 갖고 갔잖아요. 영혼석에서 완벽하게 봉인이 안 되는 거예요. 얘네 대항마들이 봉인이 제대로 안 돼서 타락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주변을. 그래서 자카룸 교단은 점점 타락하게 돼서 라자루스는 메피스토의 꾀임에 넘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하 동굴 위에 성당을 세웁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난 다음에 라자루스는 소울스톤을 꺼내서 디아블로를 봉인을 해제해요. 라자루스가 여기 그러니까 주교 같은 애고요. 왕 이름이 뭐였지? 레오릭 왕이에요. 레오릭 왕을 따르던 애였는데 여기 내려갔다가 디아블로 보고 반해가지고 디아블로 봉인 해제하고 호모 디아블로 호 디아님 해가지고 얘가 여기로 가버려요. 뭐지? 그래서 레오릭 왕이 그 광기, 그러니까 공포의 군주의 악마의 기운에 당해서 점점 미쳐갑니다. 사실 디아블로는 꿍꿍이가 라자루스를 이용해서 레오릭 왕의 몸을 차지하려고 했던 건데, 아이고, 기본적으로 디아블로 1에서 3까지 러브스토리예요, 진짜. 라자루스가 진짜 러브스토리였다니. 네, 러브스토리예요. 몸을 차지하겠다. 네, 몸을 차지하려다가 실패해요. 너무 정신력이 강인해서
거부해버렸 이래가지고 라자루스는 배신당하고 널 위해 봉인을 해제했건만. 레오리 광은 이제 저항은 하지만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미치는 와중에 라자루스는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레오리 왕의 두 번째 아들을 납치합니다. 알브레이트 왕자를 납치를 해서 영혼석을 왕자의 머리 위에 박아넣어서 디아블로를 만듭니다. 디아블로 강림을 시키는 거죠, 정확히. 그러니까 영혼석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얘네들을 절대로 봉인할 수 없게끔 돼 있는 거였어요. 아, 납치풀? 납치불. 아, 진짜 이 사람들 진짜 널 차지할 수 없으니 네 아들이라도 차지하겠다 이런 거잖아. 자, 앵스 예. 앵스 앵스. 예. 그래서 디아블로가 부활합니다. 그래서 디아블로 부활했지만 사실 트리스트럼과 주변에 있는 마을 모험가들은 점점 성당의 지하에서 괴물들이 나오니까 불안에 떨죠. 라자루스는 캡틴님 이상해. 점령 이상해. 이상해. 아니, 왜, 빨리 그냥 빨리 설명해야 될 것 같아. 이 사람들 자꾸 상상해. 뭐가 안 돼서? 호모 얘기를 해드릴까요 여기서? 라크다남과 레오리게 금단된 사람이에요? 해봐. 해볼게. 자, 레오리 광한테는 수호기사인 라크다단이 있었어요. 레오리 광이 점점 미쳐가는 걸 보지 못한 라크다단은 네, 왕이 더 이상 미쳐가는 걸 자기 눈으로 볼 수 없어서 죽입니다. 라크다단. 남자예요. 라크다단. 연속. 뒤에서 왜 이래? 예, 라크다단. 제발. 일본어처럼 얘기하지 마. 그냥 넘어가죠 빨리. 그냥 라자루스가 모험가들을 꼬셔서 막 성당에 집어넣는데 다 죽죠. 지하동굴에 왕자가 네. 갇혀있다. 그런 식으로 헛소문을 퍼뜨려서 구해라. 그래서 하는데 다 도살자한테 죽습니다. 도살자. 여기는 타락했으니까요. 네. 디아블로가 갇혀있던 데. 근데 이제 거기를 이제 찾으러 온 게 3명의 영웅이에요. 디아블로 1의 플레이어 캐릭터 3명이 나타납니다. 자, 당신- 공식 설정은 바바리안. 틀려요. 워리어, 전사, 침무룩. 전사, 로그, 도적이죠. 전사, 도적, 로그. 마법사 이 3명이 옵니다. 매지션. 자, 정식 설정상 디아블로를 만난 거는 전사 1명이에요. 나머지 둘은 성당에 끝까지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공식 공식 글이나 이런 네. 거에서요? 공식 설정에는 끝까지 가진 못했고요. 던전의 안에서 헤매다가 공포에 미쳐버립니다. 둘은. 너무하다. 그래서 둘이나 된. 디아블로 1에서 이제 마지막 엔딩을 장식하는 거는 전사 플레이어가 디아블로를 잡고 영혼석을 습득하는 거기까지가 디아블로 엔딩이 되겠습니다. 1편이요? 네, 1편 엔딩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이제 디아블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제일 잘 쓰는 타락 소재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전작 주인공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디아블로 1에서 아까 전사가 영혼석을 습득했죠. 네. 이제 원에서 네. 투로 넘어가는 네, 건가요? 1에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추천 한 번씩만 누르고 가죠. 너무한다. 아까 누르지 않았을까? 자, 디아블로 이제 2로 넘어가는 이 중간 다리가 사실 몇 주가 안 됩니다. 게임 설정상 몇 주가 안 돼요. 대가리라니. 왜냐면 전사가 자기 자신을 좀 오만했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데커드 케인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말해요. 좀 약간 오만했던 거 아닌가, 왜 말리지 못했는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디아블로 있는 영혼석을 머리에 박고 자기 머리에 박아요. 봉인하려고 자기 머리에 박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디아블로를 잡고 올라와서 트리스트럼 마을에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축제를 하죠. 와, 우리 대항마 잡았음 이러면서 축제를 몇 주 동안 하는데 그 몇 주 내내 악몽에 시달리는 걸 봐요, 전사가. 근데 데커드 케인과 나머지 트리스트럼 마을 사람들은 그냥 공포의 군주랑 그렇게 다이다이 깠는데 당연히 힘들겠지, 외상후 스트레스인갑다 이렇게 넘어가요. 네, 트라우마인갑다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몇 주 동안 축제가 계속되고 있는 어느 날 밤에 데커드 케인의 기록으로는 검 한 자루랑 식량 조금을 들고는 사라집니다. 그냥. 데커드 케인? 네, 데커드 케인이라고 마지막 호라드림 생존자가 있어요. 트리스턴 마을의 장로.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이제 영웅들이랑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딱 기본적으로 NPC 중에 그런 NPC 있잖아요. 인도해주는 약간 그런 설명충 NPC가 있어요. 나중에 나와요, 데커드 네. 케인. 여기 있군요. 데커드 케인을 계속 데커드 케인이랑 플레임으로 말하는 건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서 그런 겁니다. 케인찡 나중에 짱 중요해진. 이제 전사는 이제 사라지는데 문제는 사라지자마자 악마들이 트리스턴 마을을 덮칩니다. 네, 그래서
디아블로 2에 나와요. 디아블로 2 1막 제 세 번째 퀘스트 데커드 케인 구하지 않는 퀘스트에 보면은 크리스천 마을이 망한 게 나오는데 디아블로 1을 했던 사람은 디아블로 2 할 때 그 미션을 볼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왜냐면 디아블로 1 때 있던 마을 NPC들이 언데드 괴물이 됐든지 죽어서 찢겨져 있는 상태가 그 맵 곳곳에 널려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그린 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크리스천 마을은 그렇게 망하게 되고 영웅이 전사, 머리에 영혼석을 박은 전사는 점점 동쪽으로 향해 갑니다. 동쪽으로 향해 갈 때마다 자기가 지나간 자리에 악마들이 계속 나타나게 돼요. 이제 여기서 디아블로 2 오프닝, 시네마틱 오프닝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시네마틱 오프닝을 보면은 별 중요하지 않는 인물이 나와요. 마리우스라는 남자가 나오는데, 마리우스는 이제 어떤 마을의 사람인데 악몽에 시달리다가 그 전사가 그 마을에 술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리우스가 그걸 보고 있었는데 전사가 주변에 악마를 소환해서 주변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마리우스는 모에 홀린 듯이 그 전사를 따라갑니다. 이게 시네마틱 오프닝 시작이자 디아블로 스토리 라인이에요. 맨 처음은. 영상이 있나요? 시네마틱 영상이 있죠. 한번 보고 갈 수 있을까요? 궁금해졌네요. 그렇습니다. 디아 교육 방송이에요. 지금 보면 굉장히 옛날 건데